네, 5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은데, 일단 은행 이슈, 뉴욕 증시의 이번 주 어떤 관전 포인트를 생각할 때 은행 시스템 위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의 다음 타자, 다음 파산 가능성 타자로 지목됐던 게 팩 웨스트였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 조금 반등을 해줬죠. 폭락 이후에 나름의 반등을 해줬는데 그래도 주간 폭락세를 보면 주간 40% 지난 한 주 동안 여전히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완화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면 땡큐.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 한 주 내내 또 한 번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 시스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아요. 저희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짚어봤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또 은행이 무너지게 될지 참 이게 무슨 대공황 시대도 아니고 은행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미국에서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지금 되게 약간 비현실적인데 어쨌든 현실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조금 무게감을 좀 약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보면. 그런데 이거 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무거운 얘기. 이게 대공황 시대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해서 그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고 또 상업 부동산 위기라는 게 그 상황들이 지금 심각한 수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로까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이제 상업 부동산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터지면 그건 국내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빠바바방 터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 챙기시면서 바라보시면 관점이 조금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요즘에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이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이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여전히 5%안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9%에서 5%로 빠진 거는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연준의 타겟 레이트가 2%라는 걸 고려를 해보면 이 5%라는 건 어쨌든 2배 이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려잡고는 있죠. 고강도 긴축을 하면서 때려잡고는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경기는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일들 은행 파산 이슈가 또 불거지고 금리 막 때려잡아서 올려버리니까 채권 가격 떨어져서 채권에 몰빵 투자했던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파생 효과가 막 나오고 있는 거고 줄파산.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좀 웃긴 상황이에요. 웃긴 상황이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 한 주 정도 사이에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어떤 금리 이슈의 직격탄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5월 10일 CPI, 5월 11일 PPI 결과는 아마도 이제 6월 FOMC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그 재료로서 해석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CPI 경우에는 5월 10일 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로는 3월에 5%였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5%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3월에 0.1이었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럼 다시 0.4로 조금 소폭 반등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우리한테는 보기 싫은 모습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게 연준이 이번에 FO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은행 위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지금 여전히 사실 은행 위기가 너무 이게 심각한 수준으로 가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 전망들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더 우선이다. 이런 말을 내뱉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FOMC, 6월 FOMC에서 금리가 과연 동결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5월 FOMC의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마지막 인상으로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 그 날부터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다음 날 하루 뒤에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 전달에 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2.7, 지금 2.5로 살짝 빠질 걸로, 4월에는 살짝 빠질 걸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고, 전 월 대비로 봤을 때는 3월에 마이너스 0.5였는데 이게 플러스 0.3으로 살짝 지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또 노동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네. 뭐 이 정도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또 이렇게 예측치처럼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이따구 소리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시장은 흔들리겠죠.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 지금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 게 6월 1일이죠. 6월 초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백악관 회동을 갖게 됩니다. 이게 9일일 거예요. 이번 주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진짜 디폴트가 되면 이게 뭐 난리 한번 나는 건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디폴트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다. 금융경제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벌써 6월 1일 가능성 직접적으로 날짜까지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니 옐런 장관이 하는 말이, 미국이 만약에 부채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실 이건 다 알고 있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본인이 지금 이런 걸 직접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압박하는 멘트를 공개적으로 지금 막 적극적으로 내뱉으면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디폴트 피해 시나리오, 그러니까 실제로 디폴트가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증시는 45% 박살나고 일자리는 830만 개가 증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 니네 자꾸 개기니까 버티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거 경기 침체야. 니네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내년 대선이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나라가 지금 박살난다. 경제가 박살난다는 얘기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다. 이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멘트를 한 건데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이 달러 패권 지겨워 죽겠다라고 중국, 러시아 다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러의 사용 빈도를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치킨 게임 하면서 막 집안 싸움 하다가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자폭 양상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미국 자폭하는 거죠. 지들끼리 어떤 정쟁을 통해서 진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개판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S&P 500 실적 발표가 한 80% 정도 이루어졌는데, 단연 핵심 키워드는 AI입니다. 그래서 전체 80% 발표되는데 이 1072건 실적 발표에서 AI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냥 아무나가 아닌 거죠. 빅테크들, 특히 MS, 뭐 알파벳, 애플, 엑스피디아, 여행사거든요. 이 모더나 등등해서 이제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발전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물론 여기는 아무나는 아니에요. 지금 뭐 MS나 알파벳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AI를 언급할 때 이건 막 그냥 언급하는 건 아니죠.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행사 같은 경우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챗봇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행 스케줄 같은 걸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런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핵심적인 어떤 기술 트렌드가 등장을 하면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AI를 떠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iOS 앱에 챗 GPT를 통합을 시켜서 이제 여행과 관련된 어떤 스케줄이나 추천 여행지 이런 걸 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분기 총 예약 건수가 증가했고, 그게 챗 GPT 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재밌죠? 이 크래프트 하인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케찹 만드는 데잖아요. 여기가 케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한 식재료들 만드는 대기업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CJ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폐기물 감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였어요.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꿀 때 이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보면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6분을 하려 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1분 미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커버그 아무튼 이 촉은 좋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살 길이거든. 메타버스 좀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크립토 시장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메타버스 답도 없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몰빵할 바에 야, 안 되겠다, 우리도 AI, 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메타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팀 쿡 같은 경우에도 인상적이었어요. AI의 잠재력이 크다. 우리는 이미 충돌 감지, 또 심박수 모니터링 등의 AI를 사용해 왔다. 이렇게 또 밝히면서 AI는 우리 이미 사용하고 있어. 우리 애플 고객들은 이미 나도 모르게 AI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또 팀쿡이 직접 해주기도 했습니다. AI와 이런 챗봇, 챗 GPT의 어떤 이런 열풍에 가장 지금 트렌디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을 꼽자라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챗 GPT 최대 수혜자,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100% 가까이, 정확히는 96.25% 폭등을 했고 시총도 7천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매수 추천. 이 매수 추천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지금 챗 GPT 열풍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쏠쏠한 재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엔비디아 흐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을 다루는 분석가 47명 중에서 이 34명이 매수 등급을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그 AI가 인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재미를 더 볼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거든요.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매출 11%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더 나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외신에서는 또 보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총 회의는 사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연례 회의에서 이 버핏의 서한 이런 건 책으로 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떤 버핏의 투자 철학,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생각, 트렌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엄청 핫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투자나 사업 결정을 내릴 때 확실히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건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감정에 좀 휘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워런 버핏이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서 2022년까지 S&P 500을 항상 능가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린 캔들이 버크셔고 이 퍼플 다시 S&P 500이거든요. 항상 버크셔가 더 높았어요. 더 높았고 버크셔가 마이너스로 빠질 때는 S&P 500이 더 많이 손실이 났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의 귀재, 천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마의 현인 뭐 이런 표현을 갖게 된 건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버크셔가 애플의 대주주예요. 애플 전체 주식이 5.8%가 이 버크셔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만 따로 놓고 보면 그 중에 38.9%가 애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애플 홀더죠. 이 버크셔가 워렌 버핏이. 그러면서 딱 주식 하나를 찍은 게 애플로 얘기를 했잖아요. 애플은 우리가 소유한 어떤 기업보다 나은 기업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애플 제품과 자동차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라면 자동차를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애플이 참 추켜 세우더라고요. 애플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도 막 다 이렇게 달아요. 애플이 우리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어떤 종목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버핏의 애플 사랑이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결국에는 좀 물리더라도 그냥 중장기 가치 투자 개념으로 가면 아직은 시대가 충분히 서포트를 해줄 어떤 여지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빅테크나 이런 부분들 증시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멘트들 또 앞서 설명 같이 살펴봤던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